이재용은 왜 시진핑을 방문했을까요? 삼성전자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못해서 SK 하이닉스보다 못한 기업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급락, 그러나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이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부분에서 회의를 느끼면서 팔 생각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대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패닉에 빠질 때 진짜 고수는 큰 수익에 확신합니다. 삼성전자 물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즉생으로 삼성그룹 내부 경쟁까지도 시작된 지금은요, 공포가 아니라 기회의 영역이니까요. 혹시라도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왜 지금이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인지 확실히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른다고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단 1조 투자로 피터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2015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이후로 10년 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중국몽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을 1년에 4차례나 만났었는데 이 부분이 멈췄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만남을 진행한 것이죠. 취재진들도 너무 궁금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묵묵부답으로 귀국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시 주석과 마주한 건 매년 40조 원이 넘는 매출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놓고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해석도 했고요. 이 부분에서 근거가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중국에서 43조 9,261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중남미와 미국을 합친 미주라고 하죠. 118조 8,285억 원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럽 연합 EU 있죠. 50조 1,187억 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전부 합친 48조 1,713억 원보다 조금 낮은 규모일 뿐으로 이 수치는요, 중국 하나의 시장이 삼성전자가 EU와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 비견될 수 있는 실적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텐진에는 삼성전기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즉 MLCC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해도요, 이재용 회장은 중국 최고의 인사들과 교류하는 부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피터팬의 판단으로는요, 이런 이재용 회장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피터팬의 이 분석을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방문한 곳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번 일정에서 이번 6박 7일 일정의 중국 출장은요,
샤오미와 BYD를 방문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중국 전장의 협업을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한 것인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전장 하니까 아니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인데 무슨 전장을 협업한다고 가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평가절하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에 BYD 회장인 왕추안프 회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BYD의 전기차는 삼성전자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디지털 콕핏 등 이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을 만난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중국의 전기차 업체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이런 부분 샤오미에 공급하는 부분 당연히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전장에 집중을 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과연 BYD나 샤오미에 납품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이 방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선이에요. 언론사에서도 삼성전자의 미들맨은 전장 사업뿐이 없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인수한 하만이라는 오디오 업체의 실적 증가 상황을 보면 당연히 전장 사업을 위한 영업을 위해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하만이라는 이 기업은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새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한 것은 맞아요. 영업이익이 연간 1조 3천억 원 기록한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놓고 보면 하만의 이 전장 부품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의 비중이고요. 이재용 회장 같은 리더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했다? 이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은 왜 BYD와 샤오미를 방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경영자적 관점에서 먼저 샤오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샤오미가 2024년에 매출액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 구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46%고요. L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분야가 26%, 그리고 인터넷이 8%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전기차에서 1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를 빼고 나서 보면 샤오미의 지금 이 매출 구성은 삼성전자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샤오미의 스마트폰이고요. 현재 샤오미가 쓰고 있는 하이퍼 OS라는 화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샤오미의 지금 성장 동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스마트폰과 전기차인데 전체적인 매출 구성이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를 뺀 삼성전자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샤오미의 현재 실적을 좀 보면은요. 2024년도부터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왔는데 이 중에 전체 실적의 50% 비중이 스마트폰에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 스마트폰에 샤오미만의 자체적인 OS를 결합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사의 모든 제품과 연결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싱스라는 영역과 유사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OS가 필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해 자동차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태계까지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샤오미는요. 자, 여기 보시는 MAU라고 하는 것은 월간 사용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신생 벤처들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직은 적자가 많다 보니까 월간 사용량을 통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기 위한 지표로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샤오미의 MAU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샤오미의 2024년도 판매 증가율을 보면 스마트폰이 15.4%, 그리고 태블릿이 73.1%, 그리고 생활가전 분야에서 47.4%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샤오미의 자체 OS와 스마트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업 영역에서 익힌 이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또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샤오미가요, 2021년 3월에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이후에 전기차 사업 승인 1년만, 즉 2024년 3월 30일 SU7을 공개했고 4월 초에 인도를 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무슨 말이냐? 샤오미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기술은 없으나 업계 최고의 파트너사를 활용을 해서 1년에 한 차종씩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애플이 10년을 노력해서 애플카를 출시하려다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포기한 사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샤오미는요, 여기 보이시는 배터리 부분, 스마트 콕핏 부분, 자율주행 부분, 즉 배터리 셀이나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혹은 반도체 칩,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칩과 관련돼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SU7이나 YU7 같은 전기차들을 출시를 한 것이죠. 지금요, 샤오미가 이렇게 단기간에 2024년 4월부터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기차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생활 과전에서 삼성전자와는 게임도 안 될 만큼 수준이 낮은데, 삼성전자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다가 샤오미는 자체적인 OS를 핵심으로 여기고 삼성전자에서 추구하는 스마트싱스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미 전기차 쪽까지 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은 이미 어느 정도 삼성이 가야 할 플랜이 들어섰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3하고요, 샤오미 SU7인데요,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벌써 치고 왔습니다. 즉, 샤오미의 뚜렷한 성장 전략, 피터팬이 다음에 왜 BYD까지 이재용 회장이 방문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샤오미의 어떤 뚜렷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방문한 진짜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의 성장 전략을 살펴보면요, 메가 트렌드를 잘 읽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의 길목만 잘 지킨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사업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전기차 사업 등에서 1등 업체를 철저히 벤치마크하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생태계를 구성해서 가격을 1등 업체보다 싸게 책정하면서 2위 업체의 점유율을 잠시 가는 전략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필두로 해서 전기차 분야, 그리고 AI 분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전부 어때요? 1등 업체들이 다 존재를 해버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저력이 없나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샤오미의 이 전략을 쓰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삼성카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로봇, 삼성 AI, 삼성 HBM, AI 반도체 이 부분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을 벤치마크했고요.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MS를 잠시 가려는 게 목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성하고 OS를 만든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것을 못 만들까요?
그런데 샤오미에게 없는 게 있죠. 뭡니까? 자체 칩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칩을 AP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칩이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엔비디아나 퀄컴보다는 못하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엄연히 파운드리 영역이 있고 HBM 영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메모리의 최강자입니다. 낸드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퀄컴이 1인자로 있는 이 AP의 영역까지도 삼성전자는 만들 수가 있어요. 자체적인 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샤오미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냐? 전기차에서 테슬라를 벤치마크하고요. 독일 프리미엄 업체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여기 시장을 지금 먹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최근 샤오미의 전기차의 성공은 결국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전기차의 인지도 상승이 결국에는 앨런 머스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높였듯이 이제 샤오미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냐?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에서 7천 위안인데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21만에서 30만 위안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인지도와 전기차를 선택할 때 인지도가 다른데 전기차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오미의 SU7과 같은 이 모델과요, 샤오미의 울트라 고급차 영역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재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를 만났는지 우리는 사실 시진핑 주석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핵심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요 샤오미는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계를 해서 자체적인 OS 있죠. 이 부분에 AI를 탑재해서 피지컬 AI로 가는 게 목표인 곳입니다. 현재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는 테슬라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도 지금 이 부분을 표방을 했어요. 그렇지만 샤오미는요 2022년 8월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사이버1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키가 177cm에 무게가 52kg짜리인데 자 이렇게 생겼죠. 사이버1. 여기 보이시는 사이버1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하면서 대표 직속으로 휴머노이드 팀을 가동을 시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휴머노이드만 볼 텐데 자 샤오미가 자체적인 전기차, 왜 전기차가 중요해요? 이 전기차가 단순히 가솔린 차를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로 가서 로보택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이 전기차 부분까지 간다는 것은 자 삼성그룹에서 끝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가 뭐예요? 바로 삼성자동차죠. 결국에 삼성자동차 시도했다가 선대 회장들은 계속 못했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 부분을 해낸다면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은요. 애플에서도 포기한 애플카 이것을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삼성 전기차, 삼성카를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 이렇게 가야지만 삼성전자가 HBM이 뒤처지면서 놓쳤던 이미지를 재고를 하고 아직도 저력이 큰 스마트폰 영역과 생활과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 최고인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삼성카를 만들게 된다면 샤오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배터리죠. 삼성에겐 누가 있어요? 삼성 SDI가 있습니다. 못할 게 없는 거죠. 자, 샤오미가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주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지금 삼성전자가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와 비교가 시작된다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샤오미의 가치가 이 정도 있고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치고 갔다 이런 모습인데
피터팬의 판단으로는요, 삼성전자가 샤오미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서 삼성카로 간다? 샤오미 따위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중국이 전기차나 이런 디바이스 영역, 디바이스는 장치를 말하죠. 압도적입니다. 왜냐? 완벽한 지금 생태계를 중국 내에서 형성을 한 데다가 지금 중국의 노동자들을 갈아놓고 있는 엄청난 근무 시간을 투입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피터팬이 다음에 자세히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 정부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요, 배터리 자율주행 칩, 자율주행 AI 모델을 모두 중국 내에서 소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중국에게 딱 하나 없는 것은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코 삼성전자의 저력을 폄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중국은요, 이내 전술식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시간, 경쟁사가 따라갈 수 없는 기술 발전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차량 개발 기간이 2년인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2분의 1 수준밖에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산업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는요, 1년에 1개 차종씩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도 높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 보조금, 취득세 감면, 충전 인프라, R&D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5가지 항목에 투입된 보조금이요, 330조 원입니다. 여기다가 테슬라까지 끌어들여서 경쟁 강도를 높인 것이 중국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중국은요, 자율주행 기술의 4가지 요소인 AI 추론 칩과 AI 추론 모델, 대량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고성능 칩. 자, 이 중에서 4번째 요소만 못 갖추는 상태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요, 미국이 고성능 칩의 수출을 막는 데다가 4월 15일 엔비디아의 H20 수출까지도 무기한으로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있는 화웨이나 샤오퐁 등 중국 자동차 업체의 연산 능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은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서 엄청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구글의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대해서도 피터팬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워렌 버핏이 극찬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던 애플이 10년 만에 여기 보이시는 애플카를 포기를 한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도 왜 이재용 회장이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결국 이재용 회장이 만난 두 곳, BYD와 샤오미,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품을 세일즈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은요, 결국에 신사업의 성장 동력을 M&A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법 리스크 해제 받았던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을 해줘야 이런 부분에서 사법 리스크가 해제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답이 현재 삼성전자의 수준에서는 샤오미의 성장 전략, 즉 전기차,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로봇에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재용 회장은 직접 샤오미와 BYD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BYD와 샤오미는 뭐가 아쉬울까요? 삼성전자가 뭐니 해도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밀월이 가능한 것이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6.6조 원인데요. 이 모든 실적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에서는 부진했다. HBM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SK 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그렇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힘,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이번에 S25가 히트 쳤죠. 7월에 갤럭시 Z 플립 출시하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올레드 TV 세계 1위죠. 그리고 생활가전 전부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커버를 쳐주면서 됐다는 것은 이제 HBM도 엔비디아에 납품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AI가 지금은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결국 추론은 어떻게 돼요?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DDR5의 용도가 더 중요해지고 이제는 DDR7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이 부분을 커버시킬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즉 CXL 반도체가 이제 출시가 되고 있죠. 인증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활이 HBM에 달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블룸버그가 이런 전망을 해요. 삼성전자가 소노스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 왜? 하만을 통해서 전장 스피커 이런 거 달성을 했는데 삼성전자 홈 오디오 장비 제조 및 삼성의 홈시어터 제품에서 소노스의 기술력을 접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이 인수하고 싶어라 하지만 삼성이 2조 9,167억 원, 즉 3조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의 성공 사례를 보면 블룸버그 이렇게 전망한 거죠. 소노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 딱 좋겠네. 우리는요, 중국의 기술 굴기가 결국에 삼성전자에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DA 사업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피터팬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의 지향점은 결국 귀찮고 힘든 집안일을 해결하는 게 1번이다.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제조 라인에 투입한다? 뭐 테슬라 이미 그렇게 투입하고 있고 여러 업체들 하고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거는 대중적인 사용처에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로봇 청소기에서 다시 한번 시장 1위를 노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M&A를 통한 빠른 성장을 추구할 것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가전업체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왜 시진핑을 방문했는지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삼성전자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다시 한 번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이 피터팬의 분석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삼성전자 주가 아직 못 오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쌓아 모으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부를 일궈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터팬과 이런 부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